노년의 자식이 멀어지면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던 연락이 뜸해지고 전화를 걸면 나중에요라는 말만 남습니다. 그 나중에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어느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때 부모 마음에는 같은 질문이 맴돕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 내 성격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걸까?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운함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습니다. 자식도 바쁘겠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 자식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부모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과 걱정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이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자식이 멀어졌다면 딱 한 가지만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말이 자식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이야기는 부모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같은 부모였고 같은 실수를 모른 채 반복해왔으니까요. 오늘은 자식이 왜 조용히 멀어졌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깨닫기도 전에 관계의 온도가 먼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별일이 없어도 오던 전화가 이제는 며칠에 한 번으로 바뀌고 통화는 안부만 남긴 채 서둘러 끝납니다. 말은 오가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닿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지금은 좀 바빠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짧은 말이 남고 그 이따는 종종 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이제 어른이고 직장도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한 발 물러섭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대답의 속도, 말투의 온도, 질문이 줄어든 대화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도 길던 통화 대신 형식적인 문자만 남습니다. 예의는 있지만 여유는 없는 인사입니다.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부모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자식을 더 멀어지게 할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을 아끼는 쪽을 선택하고 묻기보다는 기다립니다. 괜찮은 척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 침묵 속에서 외로움은 조금씩 쌓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루하루는 지나가지만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전과는 다른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식은 다투지 않아도 상처를 주지 않아도 부모 곁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부모는 가장 늦게, 가장 깊게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쪽을 택합니다.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말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 자식과의 거리가 벌어진 이유를 밖에서 찾기보다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집, 부모 성격이 유순하다는 집에서는 자식이 자주 드나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쌓이면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비교가 자리 잡습니다. 나는 그만큼 해주지 못했구나. 나는 자식에게 편한 부모가 아니었나 보다. 이 질문들은 해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자신을 향한 실망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던진 질문들은
아쉽게도 정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해도, 자식과 멀어진 질은 적지 않고, 형편이 빠듯해도, 웃으며 왕래하는 가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이 거리를 설명하기에는 빠져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적어 보여도 자식에게는 편안한 부모가 있고, 다정하고 말이 많은데도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성격이 좋고 나쁨이라는 잣대로 관계의 온도를 재기에는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자식이 느끼는 거리는 돈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처럼 한 단어로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은 조건을 보고 부모와의 거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공기, 대화가 끝난 뒤 남는 감정,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의 마음 상태로 다음 만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이유를 붙여보아도 마음속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남고, 그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설명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아직 보지 못한 한 가지가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돈도 성격도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돈은 관계를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손을 보태고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은 관계를 지켜주는 힘까지 가지지는 못합니다. 생활이 넉넉해도 부모에게서 전화가 오면 괜히 마음이 먼저 굳어지는 자식이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떠올리며 숨을 한 번 고르게 됩니다. 반면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도 부모의 전화가 오면 먼저 웃음이 나오는 자식도 있습니다. 같은 전화인데 몸이 반응하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와 마주할 때 어떤 감정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편안함인지 아니면 늘 설명해야 하는 부담인지, 자식은 그 느낌을 기준으로 부모와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대화가 있는가 하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생각이 많아지는 대화도 있습니다. 자식은 그 여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여 다음 통화를 반갑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미루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선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가능한 한 위험을 줄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건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도움이 다른 메시지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혼자서는 부족하다는 뜻처럼,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런 인식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에는 감사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남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불편하고 도움이 되면서도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얼마를 해줬는지보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핍니다. 이 만남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또 한 번 부족함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는지. 자식이 부모를 피하는 순간은 대개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 것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낀 감정의 방향이 자식의 발걸음을 결정합니다. 이제 부모가 돌아봐야 할 지점은 얼마를 도왔는지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 이후 자식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입니다.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관계는 다시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성격이 문제라면 가족이라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가 갈등의 이유라면 세상에 편안한 가족은 드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러도 자식이 마음을 놓는 부모가 있고 유머가 있고 다정해 보여도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에 좋고 나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부모의 성향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존재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늘 설명과 해명이 필요한 자리인지 자식은 그 미묘한 차이를 대화 몇 마디 안에서도 알아차립니다. 부모 앞에서만큼은 자식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명 없이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기대하는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조언이 먼저 나오고 비교가 자연스럽게 섞이며 걱정이라는 이름의 평가가 반복되면 그 공간은 서서히 변합니다.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식의 마음에는 조금씩 긴장이 자리 잡습니다. 이 긴장은 처음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모 말이니 이해하려 하고 좋은 뜻이겠거니 넘깁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가 쌓이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온화해 보여도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식은 관계 안에서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피로한 관계 앞에서 사람은 점점 말이 줄고 마음의 거리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발 물러서는 이유는 부모의 성격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계속 자신이 부족한 존재가 되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차가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제 부모가 돌아봐야 할 지점은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 앞에 서서 자식이 얼마나 편안하게 숨 쉬는가입니다.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조용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많은 이유를 떠올려 왔습니다. 경제적인 형편 때문일까? 내 성격이 너무 답답해서일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그런 걸까 하며 여러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아무리 이어가도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유를 찾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노년에 자식이 멀어졌다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려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며 부모가 자식에게 건넸던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어떤 결로 흘러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드럽게 놓였는지, 재촉하듯 던져졌는지, 자식의 상황을 기다려 주었는지, 말의 의미보다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 자식의 마음에 더 오래 남았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던 말이 시간이 지나며 부담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말은 잦아질수록 의도와 다른 무게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순간을 차분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미 지쳐 있었던 때는 아니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던 상황이었는지, 같은 말이라도 언제 건네졌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말들이 사실은 관계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은 자신을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를 부정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다시 바라보기 위한 잠깐의 정지일 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도, 더 강한 설득도 아닙니다. 말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그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관계는 다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거의 언제나 걱정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이라도 덜 힘든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말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부모 스스로는 그 말이 사랑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마음을 보듬는 말이었지만 같은 방향의 말이 계속 이어지면 자식에게는 점점 무게로 남습니다. 말의 뜻은 같아도 느껴지는 감정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타이밍이 어긋나면 그 말은 더 단단해집니다. 자식이 이미 고민하고 있을 때, 스스로 결정하려 애쓰고 있을 때, 부모의 말이 덧붙여지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길을 막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도와주려 했지만 자식은 선택권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이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늘 하던 말이었고 짧게 던진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말이 쌓이고 또 쌓여 마음을 조이는 신호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자식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을 가능성입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침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하려는지 조심스럽게 말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종종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표현만 달라졌을 뿐 결론이 변하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 자식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았고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말로 부딪히기보다 조용히 간격을 조정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식이 택한 거리는 냉정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를 밀어내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더 말하면 관계가 상처 입을 것 같다는 판단 끝에 고른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만 자식은 숨을 고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식은 말을 줄이고 설명을 멈추고 만남의 빈도를 낮춥니다. 부모의 말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의 말이 먼저 사라진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식이 멀어진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말이 너무 자주 너무 앞서 나갔던 순간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을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숨 쉬게 하기 위해 말의 방향을 잠시 멈춰 세우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에서부터 관계는 다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부모는 종종 그 이유를 오해합니다. 예전보다 예의가 없어졌다고 느끼거나 이제는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침묵은 대개 무례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미 충분히 말해보았다는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입을 닫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대화는 자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부모의 경험이 먼저 등장하고 의견은 곧바로 조언으로 바뀝니다. 말의 의도는 선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흐름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답이 정해진 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식은 자신의 말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험이 거듭되면 자식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다시 설명해야 하고 또다시 같은 결론으로 돌아갈 걸 알기에 차라리 말을 아끼는 쪽을 택합니다.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조금씩 간격을 조정합니다. 연락의 빈도를 낮추고 대화의 깊이를 얕게 유지합니다. 겉으로 보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바탕에는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말로 다투는 대신 거리를 두는 쪽이 상처를 덜 남긴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침묵은 부모를 미워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존재가 싫어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자식은 그 거리 안에서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이 변화를 무관심이나 불효로만 해석하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침묵이 관계를 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한 조심스러운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선택한 침묵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말을 멈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다시 다른 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떠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부모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부모는 어느새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자식은 관계를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거리를 조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 역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는 누군가의 잘못이 명확히 존재하기보다 서로를 향한 방향이 조금씩 어긋났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부모는 보호하고 싶었고 자식은 스스로 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이 같은 사랑에서 출발했음에도 서로 다른 지점으로 향하면서 대화는 늘어났고 함께 숨 쉴 수 있는 여유는 줄어들었습니다. 부모의 말은 대부분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었고 미리 막아주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일수록 자식에게는 선택할 공간이 좁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설명하지 않았고 부모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운함만 마음속에 쌓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앞서 나갔고 침묵은 뒤늦게 찾아왔을 뿐입니다. 부모는 더 말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고 자식은 덜 말해야 관계가 다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서로를 향한 거리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몰아세우지 않아도 되고 자식을 차갑게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간격이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게는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관계는 깨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멈춘 관계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더 얻는 방식이 아니라 말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자식이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은
정답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가가 없는 자리, 서두르지 않는 시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여백 속에서 관계는 다시 호흡을 찾습니다. 자식은 떠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가 어떤 거리에서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자식이 멀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은 대개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춰선 상태일 때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마른 관계를 멀어지게도 하지만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 맞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해결해 주려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말을 줄이고 묻는 쪽으로요. 왜 그렇게 했니? 대신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에는 설명하라는 요구도 평가하려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궁금해한다는 뜻만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은 자식에게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말해도 괜찮겠다는 신호가 되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작은 안심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한마디가 다시 이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지금 그분에게 짧은 안부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닿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